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표 해볼 거예요. 우리 어디 보냐면 222쪽 보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높임 표현할 때 채연이 어디 봐? 선어머러미 있었잖아.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어머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머러미 보면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선어머러미 이름부터 말하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불러요. 이름이 길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딱 말하기로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부터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어시랑 그 다음에 더가 있는데요. 사실 앗엇은 약간의 우리 모음 조화 배웠던 거 기억나니? 풍덩, 풍당동 이거 깡충, 꽁충. 어랑 우랑 둘이 음성, 아랑 우랑 둘이 양성 해서 가벼운 소리다, 무거운 소리다 했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앗엇은. 그래서 보었다라고 안 하잖아요. 보았다라고 하지. 그다음에 주았다라고 안 하잖아요. 주었다라고 하지. 그쵸? 그런 걸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앗이랑 엇은 모음 조화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앗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의 경우에는 얘는 과거 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연어 초밥을 근데 맛있더라, 아니면 여기서 슬프더라, 영화 슬프더라, 알고 보니 그는 연예인이더라, 이런 과거 회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아까 앗엇은 모음 조화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앗도 아니고 엇도 아닌 예외적인 애가 있어요. 우리 그거는 용언에서 여불규칙 활용이라고 배웠었다? 여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서 얘는 엿을 써야 돼, 무조건. 뭘까요? 어간 뭘까요? 하, 맞아. 하는 무조건 엿을 붙여줘야 돼. 얘는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얘는요, 여불규칙 활용에서도 했지만 하는 무조건 하여야. 하여서, 하였고, 하였지만 이제 엿이 있습니다. 하여, 하여 이렇게 쓰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 하나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 두 번째 실험 문법 보면은 앗엇이랑 엇엇이 나와요. 네. 얘는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얘가 주로 더 많이 쓰이긴 하고요. 얘랑 둘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현재는 아닌 거야. 과거에 그랬던 거고요. 얘는 현재는 몰라. 과거는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채은이랑 과거부터 굉장히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채은이랑 채은이랑 같이 친했어 하면은 지금도 친할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친했었어
이러면은 친했었어? 지금은 아닌가 보다. 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약간 좀 더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죠. 앗엇이나 엇은 더 훨씬 거리감이 있다는 그 정도의 의미상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별로 막 시제가 더 앞이라든지 더 뒤라든지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시에서도 봐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 그래, 딱 봐도.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지금 공부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다. 지금도 잘했을 수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을 것까지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사용 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할게요. 네, 그냥 니은만 붙이면 돼요. 관용사용 어미는 우리 체험이 수식하는 걸 관용사용 어미라고 하죠. 근데 관용사용 어미는 그냥 우리 엇이나 더 이런 거 쓰인 거에다가 니은 붙이면 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시간 부사어는요, 진짜 말 그대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예요. 어제, 엊그제, 작년에, 재작년에 엄청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니면 당장에도 막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시간 부사어들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도 하나 알려주자면요. 우리 밑에 보면은 별표에서 과거 시제 이외의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 사실은 요 얘네가 항상 과거 시제만 나타내지는 않아요. 얘네가 간혹 가다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고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현재 시제 나타내는 경우를 볼게요. 현재 시제. 현재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과거에 이미 일어난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미칠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어만 이미 배웠을 테니까 영어 생각해보면 현재 완료 알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영향 미치는 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요. 예를 들어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온 건가? 지금도 많이 온 거죠. 과거부터 왔지만 지금도 눈이 계속 많이 와 있는 거지. 눈이 많이 왔다. 나 방금 지하철 탔어. 지금은 안 타는 건가? 과거에 탔고, 과거에 타기 시작했고 지금은 타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이것도 현재고요. 너 누구 닮았니? 옛날에 닮았고 지금 안 닮은 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앗엇이 현재 시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내가 너무 막 다 정해놓은 거야. 미래이지만 이미 확실한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너 내일 선생님한테 죽었다? 이러거나 철이 없으니 장관 다 갔다. 시댁은 다 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한참 멀었다. 근데 이 미래인데 과거 시제 통만 어미를 써서 이렇게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시험에 그럼 잘 나올까요? 과거 시제 통만 어미를 써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런 겁니다. 네. 요런 상황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현재 시제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깜빡하고 넘어간 거. 우리가 어떨 때 과거 시라고 하고 어떨 때 현재 시제라고 어떨 때 미래 시제라고 하냐면 사건시랑 발화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1 내신 문제를 풀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일 때 이때는 과거라고 해요. 이때는 과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건시랑 발화시랑 일치할 때 이때는 현재라고 해요. 미래는요, 당연히 발화시보다
사건 시각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발화가 뭐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시간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고요. 사건이 더 과거에 있으면요. 요거는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는 거고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지금 말하는 거면 현재라고 말하는 거고요.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났어.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면은 그걸 미래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 표현이 잘 나와요. 나중이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뭐 현재다 해서 요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를 볼게요. 주로 는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먹는다 할 때 그 는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동사는 명령, 참유, 현재까지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동사랑만 나타나요. 동사랑만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니은만 붙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먹는다의 경우에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는다를 써주는데요. 어떤 게 있지? 잔다. 자다는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만 붙여줍니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받침이 있는 경우, 얘는 받침이 없는 경우에 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받침이 있다, 받침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고1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거는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 쭉 나와요. 받침이 있는 거, 앞 음절이 종성으로 끝난 경우, 앞 음절이 종성으로 끝났죠? 그런데 받침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앞 음절이 이거 뭐예요? 중성이죠. 중성으로 끝난 경우, 끝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이 없는 경우는 지금 미리 말하지만 뒤에 관형사형 어미 할 때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조건이 시제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달라져도 알 수 있어야 해요. 혹은 받침이 있는 경우, 앞 음절이 종성으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라고 해도 되겠죠. 자음으로 끝난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없는 경우, 앞 음절이 중성으로 끝난 경우, 혹은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라고 해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예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는 는이나 니은으로 쓰인다. 그래서 읽는다, 잡는다. 주로 동사 어간이랑만 쓰이고 형용사 어간으로는 쓰일 수가 없다. 그럼 현재식 형용사는 어떻게 쓰냐? 그냥 형용사 자체를 쓰면 그게 현재 시제예요. 그냥 형용사 예쁘다 이거 쓰면 그냥 현재 시제야. 대신 예뻤다 이런 말을 해야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 예쁘다는 그냥 그 자체로만. 서술격 교사 마찬가지예요. 서술격 교사 이다 있잖아요. 이다가 형용사랑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술격 교사 이다도 현재 시제 쓸 때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시제로 쓰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는요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는 쓰면 되긴 해요. 그리고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좀 있다가 다시 하고요. 현재 시간 부사어는요 지금, 오늘, 요즘, 바야흐로 뭐 이런 다양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 현재 시제 선언을 우리 썼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또 마찬가지로 아니 왜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가 이거
이렇게 아이고 얘네가 간혹가다 이렇게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언 어문처럼 우리도 오른쪽 위에 볼게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자, 미래 시제 나타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내일 제주도로 떠난다. 내일 제주도로 떠나는 게 아주 확정되어 있어. 당장 지금 다 숙소 다 예약되어 있고 다 준비 완료야. 내일 제주도로 떠난다. 그러면은 현재 시제 하나로 니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2번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예요. 즉 과거 시제. 인데 어떤 경우냐. 도서관은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붐볐다.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제 는이니까 분명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현재 시제 관형사용 어미인데 그런데 읽는 사람들로 붐볐다. 어시니까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네?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게 현재였을 거 아니야.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붐비는 게. 그래서 당시에는 현재였었을 텐데 그걸 우리는 과거 시제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미래 시제 나타낸 경우와 과거 시제 나타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볼게요. 미래 시제는 사건시보다 나중에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학자들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없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get을 말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영어에서 배우는 will이라든지 막 be going to라든지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가 미래를 나타내는 건지 추측을 나타내는 건지 의도를 나타내는 건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건지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좀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좀 따로 놓고 볼게요. 진짜 미래를 나타낸다 라는 의미로 해서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그런데 봐봐. 나는 예린이를 이기고 말겠어. 나는 예린이 이기고 말 거야. 이를 이기고 말겠어. 이거는 뭐예요? 의지. 나의 완전 의지죠. 의지. 다음에 에이, 내가 내일 비가 오겠어? 내일 비가 오겠어? 아이, 추측. 쟤 보니까 내일 안 오겠다. 쟤 내일 보니까 쟤 내일 도망가겠는데? 쟤 내일 안 오겠다. 이런 것도 추측이죠. 그 다음에 다행히 기말고사 때 1등 하겠는데? 1등 하겠는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요 정도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들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 가면 미래가 맞나? 미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쓰이는 사용 용례로만 보면은 의지 추측 가능성이 더 많이 쓰이지 미래로서 쓰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이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냥 get이다, 그냥 get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추측에서 우리 예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get의 다양한 기능 오른쪽 보세요. 추측. 어제 평소에는 눈이 많이 왔겠구나. 어제니까. 과거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지금 평소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지금이니까 또 현재가 될 수도 있고요. 내일 평소에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그럼 내일로 쓰면 또 미래 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get은 사실 그냥 어제, 오늘, 내일만 바꿔도 이미 여러 가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 시제라는 의미가 막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2번 보세요.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겠어. 동생은 내일 납치하러 가겠다고 한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잘하면 합격하겠는데?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랑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니 이런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험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거 기계대 용법이다. 정말 잘 나옵니다.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잘 나와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 그냥 시간표만 배운다 하면은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오른쪽에 걔네 다양한 기능에다가도 한번 표시를 해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리라는 것도 있어요. 리라는 것도 있어요. 미래시대 선언말 어미라고 공간을 부르는 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주로 어떤 작품에서 많이 쓰여요.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작품이 많이 쓰이는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걸 들어봤죠? 미래에 흘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주로 쓰입니다. 내일 다시 오리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쓰이는 것도 있긴 합니다. 문학적인 글에서 시에서 주로 쓰이는데 근데 뭐 몰라도 돼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시간, 부사어 해가지고 나타나 있는데요. 내일, 내년, 장차, 곧 이런 등등등의 미래, 시간, 부사어가 있지요. 그러면 넘어가서 아까 우리 잠깐 제쳐놓았던 시제 관용사 영어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과거 표로 할 거예요. 현재 아니다. 실수. 실수. 다시 동사 형용사 사실 2단은 형용사에 써도 되긴 해서 뭐 그냥 깍두기 같이 사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받침이 있냐, 받침이 없냐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또 받침이 있냐, 없냐.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줄을 예쁘게 긋는 건 없나? 있네? 맞아요. 진짜? 다른 쌤들은 이런 거 써? 네. 잘 안 쓰시던데요, 근데? 동현쌤도 쓰시던데. 동현쌤 말고는 없죠? 근데 쓰실 일이 없긴 해, 다 영어쌤이라서. 진짜? 나도 쓸걸. 아까. 근데 쓰는 게 더 귀찮아요. 약간. 됐나? 좀 더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래서 네. 보도록 하죠. 과거는요, 아까 말했듯이 은이나 던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동사는 먹다를 기준으로 볼게요. 먹다 했을 때 먹다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로 하려면은 내가 먹은 거, 은, 그리고 내가 먹던 거, 그래서 던. 이렇게 두 가지가 쓸 수 있고요. 받침이 없는 걸로는 자다로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잔 곳, 자는 곳. 그 다음에 자던. 사실 그래서 더는 바뀌지가 않아요. 더에다 그냥 니만 붙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아요. 얘도 사실 형용사는 똑같아. 더는 똑같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그게 끝이에요. 관형사형 어미는 그게 끝이에요. 선언한 어미는 예뻤다, at을 쓸 수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로 쓰게 돼버리면 요 은은 예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우리 은 같은 거는 형용사에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예쁘던 아이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다는 사실 형용사랑 유사해요. 그리고 현재 시제를 볼 건데요. 쭉. 아, 이것도 쓸걸. 까먹었네. 까먹네.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는.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여기서는 내가 잔 곳. 그 다음에, 네. 아니. 자는 곳. 그냥 자는, 얘도 자는이네요. 는. 그리고는 뭐 없어요. 자는 것, 먹는 것. 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애초에 현재 시제가 안 되는 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다도 마찬가지. 뭐뭐인다라는 말이 안 되니까요. 이제 좀 써볼게요. 오. 그 다음에 미래는 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먹을, 그래서 을 쓸 수 있고 얘는 리을만 쓰이고요. 얘도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리을. 네, 얘도 리을, 이다니까 리을이겠죠?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만 더 그 밑에다가 적어놨으면 좋겠는 건데요. 형용사가 현재 시제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쓸 수 없고 그냥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기본형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다랑 없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재 시제 관형사의 어미가 쓰여요. 그래서 나 여기 있는다 할 때도 는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랑 없다는 조금 예외적으로 옆에다가 좀 적어줄게요. 이게 안 좋네. 안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이런 예외적으로 있다랑 없다. 있다랑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왜 찾아? 여기 없는 사람을 왜 찾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까지 다 쓰면 우리는 넘어가서 상을 볼 거예요. 오늘 상. 오늘 다 나갈 수 있겠어, 그치? 네? 그치,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자, 적어봤으면은 동작상을 볼 건데요. 사실 상은 어렵습니다. 완료랑 진행이에요. 여러분 막 영어에서 뭐 배우잖아요. B-ing 이런 거 배우지 않니? 현재 진행형 이러면서. 그쵸? 저 영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 문법 자신 있습니다. 대과거 이런 거 있잖아. 헤드 PP.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명사 아니겠지. 네. 갑자기 영어 시간. 저 좀 문법에 워낙 자신 있어요. 문법은 웬만한 모든 문법은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문법 모르면 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동작상 볼 건데요.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말해요. 상 자체가요. 완료 진행 요런 상들을 말하는 건데
완료상은 뭐뭐 있다, 뭐뭐 버리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보통 서술어를 쓸 때는 자다라든지 뭐 먹다라든지 이렇게 하나만 쓰는데 간혹가다 두 가지를 쓸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용언할 때 배웠습니다.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쓰냐, 중간에 한번 연결 어미를 주면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먹다, 먹이라는 본용언에 연결어미 어를 더하고 보조용언 버리다를 더하면 먹어버리다 해서 의미가 더 추가된다. 요거 배웠습니다.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 버리다가 연결어미 어랑 그 다음에 보조용언 있다, 버리다, 그 밑에 보면은 가다 이런 보조용언이랑 같이 더해져서 완료형 혹은 진행상을 쓴다.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동작상 또 다른 예시에서 나타나는데요. 연결어미 고서, 완료상에서는 뭐 숙제를 다 하고서 잠을 잤다, 뭐 하고서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진행상의 경우에는 웃으면서 뭐 하는 중이다. 이건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겠죠? 뭐면서, 뭐 중이다. 이거 영어 할 때 하지 않니? 그치 않아? while, 그쵸? while, 그리고 be, ing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번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뭐뭐 보있다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주 나오고요. 중의성, 중의적 표현, 혹은 뭐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넥타이를 메고 있다가 넥타이를 지금 메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너 빨간 넥타이 메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작이 될 수도 있고 동작상이 될 수도 있고 완료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중의적 표현 두 가지 있는 거는, 요거는 시험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수지가 의자에 앉아있다. 앉아있다라는 진행상으로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앉아있다는 진행상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앉아있다는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완료상이고 진행상은 안고 있다라고 한다. 앉는 중이다, 안고 있다. 이렇게 해야 진행상이고 앉아있다는 완료상이다.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옆에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벽에 시계를 걸고 있다. 벽에 시계를 걸고 있다. 요거는요, 진행일까요, 완료일까요? 진행. 진행이에요. 동작이 진행이고요. 가방에 고리를 걸고 있다. 이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예요. 진행일 수도 있고요. 걸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뭔가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걸 걸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벽에 시계를 걸고 있는 거는 무조건 진행만 되고요. 얘는 진행이랑 완료도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오늘은 피로 표현 해볼게요. 이제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요? 응, 진짜 재밌어.
재미 보자. 진짜 재밌습니다. 피동사동은 뭐냐? 여러분 또 영어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수동태 배웠잖아요. 수동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피동태, 피동, 그다음에 사동이 있어요. 피동은 뭐냐?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피동 당하다, 피동 당하다. 사동은 뭐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피동사동 한꺼번에 배우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 하나만 기억하면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사동은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그러면 피동은 당연히 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사동은 시옷이니까 시키다. 피동은 당하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주어가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주어가 당하는 경우고요. 사동은 주어가 무언가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요거부터 우선 하고 갈게요. 우리 오른쪽에 뿌리 깊은 개념해서 능동, 비동, 피동 이렇게 능동, 피동 되어 있잖아요. 능동, 비동. 얘랑 반대되는 게 능동이고 얘랑 반대되는 게 주동이에요. 그래서 뭐냐? 표를 보세요. 능동은 주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다. 피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사동도 똑같아요. 사동은 누군가가 시키는 것이다. 주체가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주동은 동작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주동이랑 능동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능동이랑 주동을 구별하지 않아요. 절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능동이랑 주동은 의미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처음 배울 때 선생님도 이걸 처음 배울 때가 있었겠죠? 학생들이 가가지고 막 배우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능동이랑 주동? 그러면은 능동이랑 주동은 똑같은 개념 같은데 얘도 자기 힘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고요. 주어가 주체가 얘도 마찬가지야. 주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주동, 능동, 얘네는 똑같습니다. 그냥 문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고양이가 금붕어를 먹었다. 이건 여기서 뭘까요? 피동, 능동, 사동, 주동 중에 고양이가 금붕어를 먹었다. 능동 혹은 뭐 주동도 될 수 있겠죠? 다음에 금붕어가 고양이에 의해서 먹혔다. 피동. 그치. 피동이고요. 수지가 고양이에게 금붕어를 먹였다. 사동. 그렇지. 수지가 시킨 거니까 금붕어한테 먹도록.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전미사부터 볼게요. 피동 전미사. 사동 전미사. 네. 네 가지 정도로 똑같거든요. 피동 전미사는 이, 히, 리, 기인데 사동 전미사는 이, 히, 리, 구, 슈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몰랐어요? 시간부터 외워두세요. 피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사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 전미사가 좀 더 길죠.
좀 더 사동, 시키다, 쉬우, 길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사동, 시키다, 길다, 이히리기, 우부추까지. 우리가 전미사를 예전에 그 파생어 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파생어 할 때 군소리, 군밤, 아니면 소리꾼, 사기꾼 할 때 꾼, 이게 정미사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명사를 어떤 명사를 파생하는 정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용사를 파생하는 정미사도 있고, 동사를 파생하는 정미사도 있고, 부사를 파생하는 정미사도 있을 텐데, 얘는 그 중에서 피동 정미사, 피동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정미사, 타동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정미사예요. 얘는 어디에 결합되냐? 서술 어에 결합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예시를 그냥 볼게요. 이히리기, 우추, 이부터 볼게요. 예시 보세요. 싸타가 원래 기본형이죠. 그 문제에서 분명히 원래부터 싸이다라는 기본형을 다 가진 애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기본형 싸타인데 여기다가 이가 더해져서 싸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과거시제 선어를 더해져서 싸이었다 합쳐서 싸이었다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 피동정비사 이가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맺이라는 맺다라는 기본형이면 맺에다가 히, 피동정비사 히가 더해졌고, 그 다음에 과거시제 선어람이 어시 더해졌고, 그 다음에 어머럼이 다가 더해진 거죠. 맺히었다 합쳐서 맺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더해집니다. 들린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본형은 들다인데, 듣다인데, 듣다에다가 듣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럼이 니은, 그리고 다 더해진 거고, 얘는 디귿 불규칙 활용 때문에 리을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들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보면은 피동정미사 이, 히, 리, 기가 쓰인 겁니다. 안 귀엽다 더해져서 원래 안 따이지만 거기에 피동정미사 기가 더해진 거죠. 이렇게 쓰입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사동이 없나? 뒤에 있어요. 사동도요, 그 사동 어디 있냐면 239쪽에 있거든요. 239쪽에 예시 같이 있습니다. 이히리기 우추, 여기에서 또 예시 보면요. 속였다. 수지가 친구들을 속이었다. 그래서 이가 사동정에서 이가 더해진 거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히었다. 해서 히가 더해진 거고요. 울리지 마. 울다에 리가 더해진 거죠. 맞다에 기가 더해져서 맞기었다. 깨우지 마세요. 깨우에 우가 더해진 거고요. 우. 그다음에 달구었다. 구가 더해진 거고, 늦추었다. 추가 더해진 겁니다. 거기서 특히 구랑 추 정말 어떤 예시가 쓰일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좀 몇 가지 더 예시를 들어줄게요. 달구다. 다음에 솟구다. 돋구다. 이런 게 있고요. 추는 들추다. 문제를 맞추다. 낮추다. 늦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요, 사동사를 만듭니다. 즉, 사동사가 뭐냐면, 이히리기, 우부추 같은 사동전미사 더해진 형태를 사동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동사, 사동사를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문제 풀면서 더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히리기, 우부추, 이히리기는 둘 다 이히리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시도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고 어떻게 구별을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목적어입니다.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목적어가 있어요. 피동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사동은 목적어가 있어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 경찰이는 뭐예요? 주어죠. 도둑을은 목적어. 잡았다는 서술어겠죠. 이거를 내가 지금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능동에서 피동으로. 어떻게 바꾸냐? 먼저 목적어를 앞에다가 가져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도둑 이가 되겠죠? 주어로서. 여기 적혀있니? 없죠? 안 적혀있죠? 적혀있나? 그래서 도둑이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는 사실 도둑이 경찰에게가 될 수도 있고 경찰에 의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하여튼 어떤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잡혔다. 여기서 뭐 쓰였어요? he, 피동점에서 he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놓고 피동사로서 서술어가 쓰였죠. 요렇게 쓰면 되는데 그럼 보세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피동은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면은 이히리기를 똑같이 썼어도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얘 피동인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사동도 해볼게요. 사동도 주동일 경우에 아이가 옷을 입었다. 얘 주어고요. 얘 목적어고요. 얘 서술어입니다. 여기에 사동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주어가 뭐가 돼야 되냐? 원래 얘는 원래 있던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왔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주동에 없었던 새로운 new 주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선생님 뭘 쓸 거냐면 엄마가를 쓸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어였던 애는 부사어가 됐습니다. 옷을은 똑같이 써요. 목적어 똑같이 씁니다. 목적어. 그 다음에 입혔다. 뭐 쓰인 거예요? he. 사동점에서 he 쓰였죠? 그래서 사동사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새로운 주어가 생겼고요. 부사어가 있고요. 근데 목적어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사동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은 목적어가 없다. 사동은 목적어가 있다. 이걸로 구별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완전 막 항상 100%는 아니야. 항상 100%로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가 있다 이걸로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걸로 거르되 만약 이걸로 안 걸려진다 하면은 뭘로 하면 되냐면 얘가 당하는 상황인 건지 시키는 상황인 건지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당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 보면 사실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되다랑 개하다. 되다랑 개하다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우선은 우리 피동표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231쪽에 통사적 비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되다가 있어요. 개되다. 찾았니? 개되다. 그래서 개되다.
혹은 뭐 어지다 이런 것들로도 피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지금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기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에다가 피동정비사 되다가 붙어지는 요 2번째 방법 있잖아요. 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게 있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요 피동전미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어지다랑 개되다 쓰는 거. 뭐뭐 어지다랑 혹은 어지다 개되다 쓰는 거. 네, 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어떨 때 지금 보면은 이 피동문 종류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나눠져 있는데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우리 전미사라는 말 쓰면은 전미사가 무언가를 파생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미사 쓰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일단 단어가 기본적으로 문장이 좀 짧아져. 이희리기 우부초 굉장히 짧아. 짧기 때문에 짧은 피동문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생 피동문 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도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동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쭉 해서 사동으로 넘어가서 사동 보면요. 사동은요. 개하다랑 시키다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명사 자체에다가 시키다가 붙거나 어간 자체에다 시키다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얘는 그냥 저기 짧은 피동문처럼 짧은 사동문에 속하는 거고요. 얘는 뭐뭐 하게 하다, 개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게 하다, 입게 하다 말 되죠. 얘는 잡게 되다. 여기는 이거랑 개하다. 얘는 긴 사동문 혹은 통사적 사동문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파생 사동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쉽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우리 피동으로 넘어가서요. 위에 한번 쭉 교재 한번 쭉 볼게요. 이제 231쪽 쭉 보겠습니다. 자, 1번 파생적 비동문. 그래서 이희리기 써서 피동사 만드는 거 이희리기 쓴 거를 우리는 피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동사 만든 것은 짧은 피동문에 속해요. 그냥 문장이 짧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혹은 뭐뭐 되다 라는 것이 명사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가 뭘 말하는 거냐면 뒤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라고 표현을 해요.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공부 하다 붙일 수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책 이런 거는 하다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얘는 서술성을 가진 명사로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사용도 사용하다가 되니까 이렇게 뭔가 명사 뒤에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서술성을 가진 명사라고 합니다. 옆에 뭐뭐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에다가 화살표하고 뭐뭐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 그래서 사용하다, 형성하다가 되기 때문에 되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용되다, 형성되다. 얘네는 짧은 비동문이에요. 밑에 보면 긴 비동문이 나와요. 아어지다, 개되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지다가
원래 뭐냐면 그 아까 우리 그 동작상 완료상 할 때 연결어미 더하기 보조용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어랑 사실 보조용언 지다가 더해진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합되면서 원래는 그런 거였지만 그게 이제 계속 쓰이면서 그냥 아어와 지다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잘 쓰이는 겁니다. 아지 어지다 이렇게 잘 쓰이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지다 어지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으추 어지다. 그 진짜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요. 이중피동, 이중사동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피동 전미사를 썼는데 어지다를 또 쓴 거야. 이런 경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말을 해요. 사동 전미사를 썼는데 뭐 개하다 이런 걸 또 쓴 거야. 또한 두 번 쓴다든지 이런 것들 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도 주로 나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 피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당하다, 시키다, 쓰기만 하면은 다 그냥 어휘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당하다, 같다 이런 경우. 네, 그리고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암기한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그리고 우리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파생적 피동문 부사어 에게랑 에 있거든. 찾았나요? 개가 성규를 물었다. 이거 성규가 개에게 물렸다. 할 때는 유정명사, 우리 유정명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면 다 유정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랑 동물. 이 정도면 유정명사라고 하는데,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에게라고 부사어 씁니다.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에게라고 쓰는데, 그런데 무정명사의 경우에는, 무정명사 폭풍에 쓸렸다 할 때는 이거 폭풍에게 쓸렸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고 씁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피동문이 아니라도 그래요. 피동문이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애기는 당연히 책상에게 말했다 이런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동물에게 말했다, 강아지에게 말했다 이거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피동문이 아니어도 이렇게 쓰입니다. 일정명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지다가 형용사랑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가끔씩 우리 예쁘다나 뭐 맑다처럼 이런 형용사들이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저번에 밝다 있잖아요. 밝다가 가끔씩 밝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들이 상태의 변화가 될 때 예뻐지다, 맑아지다 이런 식으로 쓰인 때도 있다. 형용사로서 같이 쓰일 때도 있다. 이건 추가로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해두세요. 잘못된 비동. 너무 중요하고요. 이중피동과 피동편의 중복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중피동은 피동사 아까 말했듯이 이힐이기를 쓰면서 어지다나 대대로 또 쓴 경우 보이어집니다죠. 요거 보여집니다. 분석해보면 보이어지 비읍니다거든요. 그러면 어지다도 썼고 이도 썼잖아요. 보이다의 이. 그러니까 두 개를 썼네요. 이건 안 되죠. 이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입니다. 써야죠.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되다랑 어지다 두 개 다 썼으니까 틀렸고요. 잡히게 되었다도요. 히랑 게되다 두 개 다 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적으세요. 요거는 오늘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분석해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뭐랑 더해진 건지 보고 그다음에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좀 이따가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비정표현의 중복이라서 되랑 어지다 더해지면 안 된다. 되어진다 안 되고 된다라고 해야 된다. 네. 왜냐면요. 되다라는 그 동사 자체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다의 경우는 어지다가 쓰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생각됩니다. 안 되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요. 이중피동의 또 다른 예 하면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누이 어지다죠. 나누이 어지다. 그러면 이랑 어지가 두 개가 쓰였으니까 하나 빼야겠지. 나뉘다를 쓰든 나누 어지다를 쓰든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예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의에다가 별표. 그런데 있잖아. 아까 얘랑 얘네랑 두 번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랑 쓰는 경우는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동을 두 번 쓰면 안 되는 거지 피동사동을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피동사동끼리는 섞어서 되고 대신에 피동 두 번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만 얘네 둘이 섞어서 쓰는 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거기 주의 부분에 보면요. 사동사 어간이랑 어지다랑 둘이서 쓰인 경우들도 있어요. 알리어지다, 밝히어지다, 벗기어지다. 여기서 리히기는요. 사동사 어간이에요. 이런 경우는 써도 됩니다. 넘어가서 사동 표현을 볼게요. 사동 표현은 이일이기 우구추 쓰이거나 혹은 아까 말했죠? 하다랑 결합할 수 있는 명사들을 더하기 시키다 이런 경우도 된다. 그리고 개하다. 개하다는 기민사동문이다.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이라고도 부른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면은 사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요거 별표 중요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히리기 우구추를 쓴 경우랑 그 다음에 뭐뭐 개하다를 쓴 경우랑 두 개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랑 옷을 입게 하다는 좀 달라요. 입혔다는 진짜 옷을 가지고 애한테 머리 넣어 하면서 이렇게 막 넣어 입힌 거야. 근데 개하다는요 하나만 있어. 너 입어 옷 입으라고 이거 해가지고 애가 알겠어요 하고 옷을 입은 거야. 이거 간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동사를 보면요 입혔다는요 엄마가 직접 옷 넣어 해가지고 입힌 경우랑 그 다음에 입어 해가지고 입은 거 이 두 개 다 해당해요. 그래서 중의성이라고 나와있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하다의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어 해서 알겠어요 엄마 여기서 입은 거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인 행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다 그래요. 공부 시키다 입혔다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예시를 들만한 게 뭐가 있을까? 먹였다.
엄마가 아이한테 밥을 먹였다 하면은 좀 직접 떠먹이는 거야. 근데 먹게 하다면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가야 돼, 빨리 먹어. 해가지고 애가 알겠어 하고 먹는 거야.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알아두세요. 얘는 직접이랑 간접 행위까지 두 개 다 되지만 얘는 간접 행위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읽히다의 경우에는 간접 사동밖에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라고 하지만 이게 철수가 스스로 읽어 해가지고 읽은 경우밖에 안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읽어준다고 하죠. 그 옆에서 자 낭독해서 자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어른들 잡아먹을 대양이만 넘기고 하는 거. 요거는 읽혔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자기 자신이 있는 거라고만 보니까 직접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간이 좀 있으면은 적어놨으면 좋겠는 게 있네요. 밑에다가 사동문은 있는데 주동문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요거 예시 몇 개만 좀 적어놓읍시다. 선생님이 종을 올렸다. 띵띵 해가지고 종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동문 만들어 볼래? 어떻게 돼? 말 돼요? 종이 울 수 있어? 종이 울었다. 말 안 되죠? 그래서 주동문이 없어요. 사동문만 있어요. 그는 진실을 숨겼다. 진실이 숨었다. 말 안 되지. 진실이 어떻게 숨어? 그쵸? 진실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돼지를 먹인다. 여기서 이 돼지가 돼지고기가 아니라요. 진짜 이 사육하는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먹이다는. 근데 돼지가 먹는다. 이거 안 돼요. 돼지가 먹는다. 이거 임시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먹다 이 자체가 먹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육하다. 돼지를 사육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아예 다른 뜻이 우리 얌얌 먹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딸에게 밥을 먹이다. 얘는 되죠. 딸이 밥을 먹다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되지만 안 되고 주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먹이다랑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먹다, 먹이다 다른 뜻이에요. 사육하다는 의미입니다. 뒤로 넘겨보면은요, 비동사, 사동사 구분하는 게 되게 다른데요. 사동사는 아까 말했듯이 개하다, 그리고 목적어 있다. 이거 꼭 알아두라고 했죠. 이걸로 구별하면 됩니다. 이중사동 있잖아요. 우리 왼쪽에 보면요. 불필요한 사동 표현에서 시키다 나오는데요. 하다를 쓸 수 있을 때는 하다를 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시키다를 사용한다 해서 2번은 시키다. 2번 하다가 안 되니까. 취소시키다. 취소하다가 안 되니까. 공부시켜라. 공부해라가 안 되니까. 철수를 공부시켜라 밖에 안 되죠. 근데 밑에 보면은 엄마가 아들을 교육시키다. 교육하다도 되잖아요. 그럼 교육하다를 써야 되는 거야. 야, 거짓말 시키지 마. 거짓말 하지 마가 되잖아. 그럼 거짓말 하지 마를 써야 되는 거야.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소개해줘야. 소개해줘라고 해도 말이 되면은 해줘를 먼저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시키다. 우리가 지금 했었던 거. 소개시켜줘. 이거 틀린 말이야. 소개해줘라고 해야 돼. 또,
제가 나를 아주 웃기게 하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제가 웃기네? 라고 해야 돼. 제가 나를 웃기네? 혹은 제가 나를 웃게 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 문장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를 웃기게 하네? 웃기게 하다 틀린 표현이고요. 웃기다나 웃게 하다만 써야 돼요. 왜냐면 개하다 두 개 썼잖아. 이중사동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나 딱 예외적으로요. 요거까지 봅시다. 우리 거기 보면은요. 이중사동이 허용되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세우다. 원래는 기본형이 서다인데 거기다가 이랑 우랑 다 이렇게 더해진 경우인데요. 요거는 인정해줘요. 요거는 합법적입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뜨다, 띄우다, 이랑 우, 서다, 세우다, 쓰다, 씌우다, 자다, 재우다, 이우, 타다, 태우다, 이우. 이렇게 이우가 쓰인 경우인데요. 요런 경우에는요. 이 우를 아예 하나의 정의사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표준어로 인정도 해줘요. 이중사동이지만 표준어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사동이지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네. 그래서 이유. 요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별표해 놓으세요.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문제 풀고 해주세요.